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9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양곱창이라는 말을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양곱창. 우리 식당 가면 가끔 고깃집에 가면 또 양곱창, 곱창구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왔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이 제육볶음에 제육이란 말을 한번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오기는 좀 외로워서 제가 양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양곱창, 그렇죠? 그리고 양김머리 또는 양지머리라는 것도 가끔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뭐 이런 것을 좀 따져보겠는데 한자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뭐 알아둘 필요도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곱창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게 양과 곱창이 좀 합쳐진 말이다.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양곱창이라는 낱말이 제가 가진 종이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인터넷에 보면 양곱창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보면 소의 첫 번째 위장이다. 소는 이렇게 반추동물이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에는 위가 4개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위장을 양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과 그리고 다른 여러 창자들, 소의 내장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내놓는 요리를 양곱창이라. 예, 양이라는 게 따로 있고 곱창이라는 게 따로 있다. 그것이 같이 나오는 요리를 양곱창이라 한다. 이렇게 되고 그것은 이제 전골을 하거나 구워서 먹는다.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뜻이고 또 두 번째로는 소의 작은 창자 중에서 긴 머리 부분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긴 머리라는 것은 물론 순우리말인데 어떤 걸 얘기를 할까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양곱창은 양과 곱창을 요리로 한 것이라 했는데 이 양이라는 것은 순 한글이 아니고 한자 말에서 온 것이에요. 이 양이다. 그렇죠. 오른쪽에는 이렇게 양양자죠. 소, 말, 뭐 양, 돼지 할 때 양이에요. 그 발음이 여기 오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고기를 뜻하기 때문에 앞에 육다룰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원래는 발음이 장이라는 거죠. 순양, 수컷의 양을 가리키는 장이라는 그런 글자고 뜻을 가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긴머리 양이라 해서 상당히 복잡한 글자가 있는데 이것 대신에 이것을 쓴다. 원래는 숫양장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만 긴머리 양이다. 자, 긴머리라는 게 사실은 뒤에서도 좀 나왔습니다. 아까 여기에 소의 작은 창자 중에서 뭐 긴머리라고 했는데 자, 어쨌든 이 긴머리라는 이제 양으로 쓴다는 거 우선에 염두에 두고요. 그래서 이 양이라는 것은 소의 위, 첫 번째 위라고 했습니다. 위를 고기로 이루는 말이다. 고기로 따질 때 양이라고 한다. 아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명칭은 뭐냐? 그것은 긴머리라고 한다. 예, 그 위에 첫 번째 위를 긴머리라고 한다. 아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장을 우리는 양으로 부르면서 이 양과 곱창을 합친 것이다. 그러면 곱창은 무엇이냐? 소의 작은 창자를 얘기한다. 소의 작은 창자. 큰 창자는 물론 대창이라고 하겠죠. 곱창이다. 그러면 곱은 무엇이냐? 곱이라는 것은 기름을 얘기한다. 기름기 있는 것을 곱이라고 한다. 소의 창자에 보면 이렇게 기름기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곱이다. 곱이 있는 창자를 곱창이라고 한다. 그럼 이것은 순우리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서 나오는 눈곱이다 할 때 곱도 눈에서 나오는 기름기가 있는 그런 물질을 얘기한다. 이래서 곱은 기름을 얘기한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양곱창이다. 그래서 양곱창은 소의 첫 번째 위장인 양과 그리고 다른 창자들을 함께 먹는 그런 요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소의 작은 창자 중에서 긴머리 부분이다. 양쪽에 붙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소의 내장을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소가 이렇게 무엇을 먹고 여물을 먹고 식도로 들어와서 이제 소화되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양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첫째 양이다. 둘째도 양이에요. 셋째는 천엽이라 한다. 넷째는 이제 막창이라 한다. 이 하나, 둘, 셋, 네 개는 다 위를 얘기합니다. 소의 위. 소의 위가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위가 양이고 두 번째 위가 벌집이다. 세 번째는 천엽이라 한다. 네 번째는 막창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는 이제 작은 창자로 오는데 작은 창자는 곱창이라 한다. 그리고 큰 창자로 넘어간다. 이것은 대창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 요리로 이제 해먹죠. 근데 첫 번째 위를 뜻하는 양은 혹양이라고도 한다. 혹.
왜냐하면 이 위의 모양이 혹덩어리처럼 생겼다. 혹처럼 생겼다 해서 혹양이라고도 하고 그냥 양이라고도 한다. 두 번째 이제 위 단계로 넘어올 때는 이제 벌집처럼 생겼다. 우리가 벌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집처럼 생겨서 벌집양이라 한다. 또는 벌집이라고 한다. 양, 벌집. 그리고 세 번째 넘어오는 것은 천엽이라 한다. 천엽. 제가 예전에 한번 백엽상 할 때 이제 천엽이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나뭇잎처럼 이렇게 많은 그런 나뭇잎이 모인 것 같은 그런 모양이다. 천엽, 백엽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막창으로 넘어와서 이것은 홍창이라고 하는데 색깔이 좀 상당히 붉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창에서 다시 이제 작은 창자, 큰 창자로 넘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이라고 할 때는 이것을 얘기를 한다. 소의 첫 번째 위, 예, 그것을 가지고 하는 요리를 양이라 하고 그것과 다른 것들을 뭐 곱창이라든지 이런 것과 합치면 양곱창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저는 먹는 것은 좋아하는데 또 많이 좋아서 먹습니다만 사실은 이 구체적인 구조는 잘 모릅니다만 요번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가 양긴머리와 양지머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앞에서 여기서 양긴머리라고 할 때 양은 이 글자를 씁니다. 긴머리 양이다. 이 긴머리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위가 이렇게 있겠죠. 위가 이렇게 불룩불룩하게 있습니다. 이게 꼭 혹덩어리처럼 생겨서 혹양이라고도 하는데 이 위를 소의 내장에서 뭔가 받쳐줘야 되겠죠. 그냥 놔두면 툭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받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긴머리라고 한다. 소의 양에 붙은 좁고 두꺼운 고기를 얘기한다. 이걸 위를 이렇게 딱 당겨주는 그런 힘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긴머리라고도 하면서 양긴머리라고도 하는데 상당히 이건 탄력성이 있고 해서 고기가 두껍고 해서 아주 맛이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특별히 우리가 양고기 먹으러 갔을 때, 양을 먹으러 갔을 때 특양이라고 한다. 아주 두텁고 아주 맛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양긴머리라고 한다. 네. 근데 양지머리라는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소의 가슴에 붙은 뼈와 살을 통틀어 이런 말입니다. 소는 부분적으로 상당히 여러 종류로 나뉘죠. 아주 세세하게 나뉩니다만 소 가슴에 붙은 고기를 양지머리라고 한다. 그래서 글자가 좀 다르다. 이때는 순 한글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혹시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구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밥을 먹으러 가면 식사를 하게 되면 양껏 먹어라. 많이 먹어라. 양이 다 찼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그때는 이 양이 찼느냐 할 때 이 양을 해야 된다. 양껏 먹어라. 이 양이라는 게 위라고 했습니다. 위. 그렇죠? 위는 밥통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겠죠. 그래서 양이 찼느냐는 것은 너의 위에 충분히 다 꽉 찼느냐 그만큼 다 먹었느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양껏 먹었느냐 하는 것은 너의 위의 크기만큼 밥통의 크기만큼 먹었느냐 아니면 밥통에 반밖에 못 먹었느냐 할 때 양껏 먹었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껏 먹었다는 것은 이 위에 꽉 차도록 먹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너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너 식사를 하는데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너의 위의 크기가 얼마냐라는 의미로 이 양자를 쓴다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쓰는 양은 네, 긴머리 양을 쓴다. 이거 왜냐 이것은 밥통 사이즈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과 좀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거 양이다, 수량이라 할 때 쓰는 양이에요. 한자어 명사 뒤에 붙어서 분량이다, 수량을 뜻할 때 많이 쓰는 글자예요. 우리가 계획량이 어떻다, 생산량이 어떻다, 소비량이 어떻다 이렇게 쓰는데 이 양이라는 글자, 밥통 위, 밥을 먹을 때 양껏 먹어라, 양이 찼느냐 하는 것은 밥을 먹는 위와 상관이 있는데 이 글자가 어렵고 잘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양의 해석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한도라는 말이 사실은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원래 그 뜻은 아닌데 여기에서 아마 이것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사진은 나오지 않는데 인터넷 사진에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최근의 용법이지 않느냐. 이것이 좀 어렵게 느껴져서 이렇게 자주 쓰는 글자를 가지고 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제육이라는 거 제육볶음 하죠. 제육이란 말은 사실은 저육이란 말에서 말이 변한 것이에요. 물론 지금 표준말은 제육입니다. 네. 그런데 저육이라고 할 때는 이 저자가 이게 저자예요. 상당히 복잡하죠. 돼지를 뜻하는 저자예요. 이게 오른쪽에는 이렇게 놈자자가 있죠. 앞에
개사슴 녹을 붙이느냐, 아니면 돼지시가 아니죠. 발음은 벌레 치자예요. 어쨌든 이것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글자와 이 글자는 같은 글자다. 돼지저. 그래서 돼지고기 저육이 변해서 제육으로 됐다. 그렇게 되겠죠. 자, 이 돼지저는 우리가 쓰는 것 중에는 가끔 보면 저팔계, 수호지에 삼장법사와 손오공, 가 저팔계에 나오죠. 저팔계, 이 저자를 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 글자로 써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사진은 이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돌적이다. 돌은 이렇게 확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돌출한다. 갑자기 돌발적으로 뭐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멧돼지를 뜻한다. 멧돼지가 갑자기 튀어나오듯이 또는 멧돼지가 밀어붙이듯이 하는 것을 우리가 저돌이다. 야, 저 친구 아주 저돌적이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거야. 그때 이 저자가 돼지저를 쓴다. 이때만 멧돼지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글자를 쓴다. 돼지를 나타내는 글자는 사실 여러 개 있습니다. 돼지 해도 있고, 이것은 주로 이제 간지에 많이 쓰죠. 청간지질 할 때 돼지 해를 쓴다. 그리고 돼지 시자는 이제 부수자, 기본적으로 돼지를 뜻한다. 돼지는 고기가 많죠. 그래서 육다리를 붙여서 돼지 돈이다. 돈가스 할 때 돼지 돈이다. 그리고 한돈이다. 네, 우리나라 돼지를 한돈이라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저, 또 돼지저, 또 돼지채라는 글자도 있는데 이것은 거의 쓰지 않고 앞에 글자들은 돼지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끔 접할 수 있는 그런 글자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양, 예, 양곱창 할 때 양이다. 네, 이때는 이것은 원래는 숫약장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소의 위를 뜻하는 양을 할 때 이걸 양으로 읽는다. 이렇게 되겠죠. 긴머리 양이다. 그리고 제육은 저육에서 변한 것이다. 네, 이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